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한수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양돈 생산성 도약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30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양돈 생산을 이야기하기 전에 세계적으로 이제 그 양돈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은 세계적으로 초대형 양돈 농장 회사의 분포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중국이 최고로 많고, 그 다음에 미국 쪽, 그 다음에 브라질 쪽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중국에서 보면 아주 그 초대형 큰 회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아주 아파트형의 그 돈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를 보이고 있는 덴마크에서는 옆에서 보다시피 PSY 41.92를 기록을 하고 있고, 참 우리하고는 많이 떨어졌죠. 중국의 아파트 돈사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단지를 만드는지.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각 빌딩마다 층마다 폐쇄 동군을 조성을 해서 유해 무균 돈사를 만드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GGP, GP, 보아스, 그 웅돈 정액 처리, 그 다음에 공기여과, 사료, 가열, 물소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유해 무균 상태로 돈사가 유지되리라 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쪽에서는 지난 한 20여 년 동안 현저하게 개선된 부분은 산자수와 분만율, 그러니까 정돈 능력을 개량하고 생산 기술을 향상하고 후보등 관리를 중점으로 해서 생산성을 늘리는 데 목표를 두고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개선된 부분을 보자면 이 산자수하고 분만율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는 지난 1월 9일 현재, 26년 1월 9일 현재 12개 양돈 국가에서 생산되는 돈육의 가격을 비교한 것입니다. 아주 스페인이나 캐나다, 미국 같은 데는 이 돈가가 아주 낮죠. 이제 한국이 예외 없이 최고로 비싼 나라가 되어 있고, 중국은 한국에 비해서 반 정도 남습니다. 이 문제점을 하나씩 우리가 짚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이 중점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어떻게 개선해야 할 건가, 그런 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도약을 위해서는 항상 과감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뭔가 이제 바꾸어가면서 이 기술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돼지 생산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생산성 향상을 최우선 순위로 우리가 두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도 실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고성능 모돈이 부족하다.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이 후보돈을부터 제대로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할 돼지가 질이 좋지를 못하다. 생산 그 자체를 우리가 봤을 때는 주로 이 우리나라에서는 양돈 조합에서 이루어지는데, 양돈 조합 중에서
하고 있는 것 일 중에서 공동 구매, 공동 판매는 잘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생산 부분, 공동으로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조합원 생산성 하위 30% 정도에는 아직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7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생산성 도약을 위해서는 이 하나하나 내가 짚어가겠습니다마는 이 7가지를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산 기록의 의무화 및 벤치마킹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양돈을 생산할 때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성적을, 현황을 잘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수준에 와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여러분들의 생산 미래를 목표를 잘 설정을 해서 나쁜 점은 개선해 나가야 되고, 결국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농장과 비교도 하고 실제 자기 농장의 생산성을 우리가 하나씩 구분해서 나쁜 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표에서는 이 2개 농장, PSY가 31.7두 농장하고 그 다음에 25.7두 농장의 이 각종 번식 생산 항목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데가 분만율. 분만율이 여기 6.3%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유두수, 그다음에 실산자수 이런 데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SY를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선적으로 분만율에 중점을 둬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농장 내에서 생산을 우리가 나누어 봤을 때 이 우리가 세분화 및 전문화를 전문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점을 봐야 할 것은 후보돈을 선발을 하고 후보돈 이 경영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둬야 되고, 후보돈이 낳는 초산의 그 특징을 이해를 하고, 그러다 보면 경산모돈 부분과 후보돈 초산 부분의 생산성 중에서 후보돈에는 상당히 기술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돈에 자신 있는 분들은 후보돈을 좀 더 세심하게 경영을 하셔가지고 좋은 후보돈을 생산하면 그것이 여러분들 그 미래 양돈 농장, 모돈 농가의 재산이 될 것입니다. 모돈의 그 산차별 분리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생산 과정의 세분화, 전문화함으로써 일괄적으로 생산성이 나타납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후보돈 또는 초산모돈 전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실력을 배양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림은 이제 국내 생산성 하위 농가를 적용하는 예인데, 예를 들어서 양돈 조합이나 또는 친구분들 또는 가족분들이 공동으로 초산 모돈 농가를 만들어서 후보돈과 초산 모돈 농가를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초산이 끝나고 그 초산을 이유시킨 모돈을 경산 농가에다가 분양을 하게 되면
경산모던 농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만큼 일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율이라든지 질병 발생률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이점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번식 관리하는 데도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산 모던 농가에서 모던이 이유를 하고 경산 농가에서 옮겨져서 생산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일이 쉬워지고, 또 하위 농장, 국내에서 하위 한 30% 농장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이 초산 이유 모던을 우리가 분양을 받으면 그만큼 일이 쉬워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국내 후모던 현황을 이 외국에 비해서 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그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후보돈의 그 도입 인력이 다변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이스, 선택이 별로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이제 모던 갱신율이 낮고 또 우승 모던 비율이 낮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우수 후보던 공급 및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큰 기술인데, 우리가 이제 평생 그 번식 성적이 좋은 모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후보던 중에서 이 초발 일령이 빠른 거, 그러니까 초기 발정 일령이 빠른 놈들은 번식 성적이 평생 동안 좋더라. 그 다음에 후보던 중에서 그 GP 농장에서 생씨 체중이 높은 후보던은 거기에서 나오는 자돈들은 성장이 빠르더라. 또 일당 정체가 높은 후보던은 번식 성적이 좋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정리가 되어 가지고 권장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여러분들 후보던 관리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번식력이 높은 후보돈을 선발하고 생시 체중 적어도 1.4kg 이상 되는 자돈을 선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이 자돈들이 성적이 좋을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후보던 발정 관리를 또 좋게 해야 되는데, 그 요약 사항으로는 이제 발정을 빨리 조기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웅돈 접촉을 원활하게 함으로 인해서 발정이 빠르게 정확하게 올 수 있습니다. 주로 한 24주령부터 가능하다면 웅돈과 신체적으로 접촉해서 하루에 1두당 1분씩, 그러니까 20마리 돈방 같으면 이제 20분 이렇게 이제 웅돈과 접촉을 시키고, 초교 체중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240일, 50일 좀 늦은 편인데, 이것도 가능하다면 초교 체중을 135일령, 150kg부터 시작을 해라.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초교 체중이 빨라지고 일찍어지면 그만큼 비생산 일수가 적어집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나중에 사료급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 교배 그 발정 2차 또는 3차 발정 시에 교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내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는 3차, 4차, 5차 발정 때 교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이 기술을 발휘를 해야 하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후보돈의 순치입니다. 특히 PRRS 바이러스와 이 PED 바이러스에 대한 순치인데, 이 두 바이러스에 대한 순치는 이 순치 기간이 정확하게 충분한 기간을 줘야 됩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이 후보돈 후보 1령 13주 12주령부터 인공감염을 시켜가지고 충분하게 면역이 되고, 그 다음에 면역된 후에 이 배설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후보돈을 모든 농장에 옮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만큼 이 충분한 시간을 조금 가면서 여러분들이 순치를 해야 되고, 특히 PRRS 바이러스 중에서는 이 자기 농장에 갖고 있는 PRRS 항원형하고 이 순치를 시키는 바이러스의 항원형이 같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자가 바이러스를 이용을 하든가, 자가 바이러스 중에서도 우리가 모돈사에 있는 PRRS 바이러스, 다돈사에 있는 PRRS 바이러스가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고, 또 어떤 농장에는 이 유로병이 있고 북미형 유로병이 같이 있는 농장도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이 수의사들과 잘 상의해서 이 순치할 때 바이러스를 잘 선택을 해야 되리라 봅니다. 그 다음 PED도 뭐 잘 아시다시피 PED 분변 바이러스를 임박해서, 그러니까 너무 커서 우리가 이 경구 감염을 시킨다면 바이러스 자체가 모돈 농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모돈이 다시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12주령에 후보돈에 감염을 시켜서 완전히 면역이 되고 바이러스 배출이 끝났을 때 모돈사로 이동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수태율 분만율 상승인데, 우리가 수태율 분만율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배 적기를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언제 교배를 시켜야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우수한 정액을 사용을 하라. 그거는 유효 정자 수가 정확하게 최소한으로 300억 개, 30억 개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정하는 방법과 기술,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위에 뭐 웅돈 이용률, 임신 모돈의 사료 급이량, 그 다음에 초교 연령 이런 것이 다 되겠습니다만은 교배적기 우수 정액 사용, 그 다음에 수정 방법 기술, 여기에 중점을 두면 여러분들의 분만율, 수태율 분만율이 올라가리라 봅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그 웅돈과 후보돈 분만 모돈의 그 이상적인 배치도입니다. 배치도인데 가운데 웅돈이 있고 후보돈은 이제 돈방에 있죠. 그리고 이유모돈은 크레이트에 이렇게 갇혀있어서, 이유모돈은 간접적으로 접촉을 하지만은 후보돈은 하루에 한 분씩 나와서 웅돈 가까이 붙여서 우리가 접촉 감염으로서 발정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발정 체크는 이제 가장 웅돈을 우선 이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질의 점액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색깔을 이용해서 우리가 발정 여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표는
이 교배 적기를 판정하기 위해서 이 웅돈이 허용하는 기간, 그 다음에 사람이 성가해서 허용하는 기간, 이제 요걸 표시를 한 것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웅돈이 허용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가를 허용하는 기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교배 1차가 여기에서 들어가줘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성가에 허용하는 기간 여기서부터 1차에 들어가고 2차 들어가고 필요하면 3차까지 이 교배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그 정자 생존 기간이나 난자 생성 기간, 총 발전 기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이걸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 교배 시점을 찾아야 됩니다. 교배 일정표는 여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제가 만들었습니다만은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이유를 해서 이제 발정 체크 일요일 오후부터 해서 이제 월요일 화수에 이제 교배가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이 표를 그냥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공 수정을 하는데 이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유효 정자수 30억 가를 유지를 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부위가 자궁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궁을 지나서 나팔관 가까이 가서 아주 멀리 헤엄을 쳐 가야 이 부분에 가서 이 정자와 난자가 합합니다. 합해서 이제 태아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까지 이 정자가 이 긴 거리를 헤엄쳐 나가야 되는데 이제 한 2% 정도까지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 인공수정법과 내가 다음에 말하는 이제 신부주의, 요걸 다시 잘 이해를 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이제 일반주의법은 우리가, 하지 말고, 신부주의법을 택해서 하시라는 걸 아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수정을 했을 때는 정액이 떨어지는 부위가 요 부위입니다. 요 부위고, 요 부위를 지나서 자궁경에 두들두들 자궁경을 통과해서 자궁을 가서 이게 난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정자가 헤엄쳐 가는 그 거리를 좁혀주기 하기 위해서 한 10cm 정도 더 깊이 넣어가지고 정액을 떨어뜨림을 해서 정자가 일반 주의법보다 훨씬 쉽게 난자에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아니라 뭐 거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신부주의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농가에서도 그 신부주의법을 시작을 해봤고 또 실제 잘 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만은 그 지금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궁농, 그 질농, 감염 여기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 신부주입을 하는 분들이 다 이 포기를 하고 일반 주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잘못된 점은 신부주입을 할 때는 이 웅돈이 이 앞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웅돈이 앞에 있으면 이 자궁이 경직돼 가지고 꽉 수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주입기 내관이 이 자궁경을
뚫고 들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정사들이 이게 어렵다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웅돈 접촉이라는 것은 발정 유도 또는 일반 인공 수정법 때 사용을 하지, 신부 주입을 할 때는 웅돈이 모돈 앞에 있어서는 안 되고, 웅돈을 최소 30분 전에 멀리 떨어진 장소로 옮겨서 격리시킨 후에 신부 주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잘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 2010년도에 아마 그 신부 주입을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넓이 이용하는 데가 스페인이고, 지금 미국의 그 큰 회사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신부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0년도 스페인에서 이 신부 주입용 이 카테타를 판매한 것이 60%, 일반 주입 카테타는 40%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아마 한 80~90%는 신부 주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강조를 하느냐 하면, 신부 주입을 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 팀들의 작업 시간을 최소한도로 절반 이상 줄여준다. 그러니까 이 농장에서 아시다시피 교회 팀들이 최고 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시간이 아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시간을 줄여준다면 그만큼 이 농장 경영에 이점이 생기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부 주입을 하게 되면 분만율이 그 농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평균 2 내지 8%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수태 분만율이 다 90%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90% 이상. 그러니까 수태 분만율, 특히 경산모도는 거의 뭐 100%에 가깝도록 수태 분만율을 올려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수정 횟수를 일반 주입법으로는 2.2 내지 2.4회지만은 2회 이하로 줄일 수 있고, 정자 수 자체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만은 처음 시작하실 때는 정자 수는 낮추지 마시고 30개 계속 하시고, 이제 그게 숙달이 되면 이제 양도 줄이고 정자 숫자도 줄여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분만사의 뭐 사산 이런 관계, 분만사 관리, 포유 관계 이런 거는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사산 증가 요인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분만 첫날 관리사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체온 조정이죠. 그 보온 상자를 이용을 하고 건조 분말을 이용해서 낳자마자 빨리 몸을 마르게 해서 체온이 그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낳자마자 초유를 최대한도로 빨리 많이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포유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포유 모든 사료는 무조건 많이 급여를 해야 됩니다. 대용류, 입질 사료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돈 농장을 방문 시 우리가 점검하는 사항은 후보돈 관리에 항상 최우선을 줘야 되고, 이제 번식 모돈의 그 SOP가 미비돼서 이행 상태가 잘 일정하지 못한 농장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잘 조심하셔야 되고, 웅돈 관리 또는 웅돈의 이용이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농장 크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수의 웅돈을
보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PSY 30도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유모든 사료의 영양 및 섭취, 평균 체형 유지, 그 다음에 후보등 관리, 매뉴얼을 잘 지키고 그 교체율을 40% 이상 올리고 정액 품질과 관리 잘하고 종업원 교육, 생산 등 도약을 위해서는 이제 첫째 후보등 관리 잘해야 되고 모동갱신 PSY 정진. PSY를 올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수태율을 올리고 이유전 폐사율을 낮추고 복당 산자수를 올리고, 수태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정 적기를 잘 판단해서 우수 정액을 사용하고 신부주의법을 사용하라. 끝으로 요약을 하면 우리나라 양돈의 생산성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양돈 발전 팀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발족을 시키고 실행을 할 수 있으면 좋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개선 방향 수립과 함께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수태율 향상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목표는 9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후보등 관리를 철저히 아주 중점적으로 하시고, 하위 30% 농가는 자기가 억지로 맡아서 하려 그러지 말고 전문 경영인을 두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 또는 다른 의문사항이 토의할 사항이 있으면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4921-1516입니다. 1516 이게 끝나더라도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면 제가 성심껏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